42살 과장, 아내의 배신으로 인생 나락행. 이게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42살 평범한 회사원 강태준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을 뒤로하고 아내가 저지른 일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전세살이가 창피하다며 투정 부리던 아내 윤세라.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 몰래 생활비 5천만 원을 빼돌려서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사기꾼에게 당하면서 불륜까지. 정말 어이가 없죠? 당신처럼 현실만 보는 사람이 싫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여러분도 분노하실 겁니다. 한순간에 전세집에서 쫓겨나 반지하로 추락한 이 가족의 이야기. 과연 이들에게 희망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강태준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도 강태준은 지하철 2호선 좌석에 몸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42세, 지방의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과장 직책을 맡은 지 벌써 3년째.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부동산 앱 알림을 습관적으로 확인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 시세가 또 올랐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 윤세라의 첫마디였다. 39세인 그녀는 동네 대형 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나름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늘 불만이 서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나름 괜찮게 사는데. 태준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지만 세라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아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문제집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런 대화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괜찮다고? 42살에 아직도 전세야. 우리 아들한테 방 하나 제대로 못 줘서 창피하지도 않아? 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설거지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여보, 지금 당장 집 사려면 대출을 엄청 받아야 해. 우리 수입으로는 위험해. 태주는 현실적이었다. 그의 월급 350만 원과 세라의 월급 280만 원을 합쳐도 수도권 아파트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해도 매월 부담이 컸는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는다면 가게는 파탄 날 게 뻔했다. 위험하다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만 바보처럼 전세 살고 있잖아. 세라의 목소리엔 절망감이 묻어났다. 지난주 학원 동료 김선영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새 아파트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0평대 아파트에 아이방까지 따로 있는 그 집이 부러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해. 무리해서 집 샀다가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태주는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가격 상승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리 인상 소식, 분양가 상한제. 복잡한 경제 용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안전한 것만 찾으면서. 세라는 거실로 나와 태준을 마주봤다. 그녀의 눈엔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다. 결혼 15년, 연애 시절까지 포함하면 18년을 함께한 남편이지만 요즘 들어 그의 신중함이 답답하기만 했다. 안전한 게 나쁜 건가? 우리한테 믿고 따라올 아이가 있는데. 바로 그 아이 때문이라고. 민준이 친구들은 다 자기 방이 있어. 우리 아들만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실제로 민준은 12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자기 방이 없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방 2개짜리였는데 부부가 쓰는 안방과 민준이 쓰는 작은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작은 방이라고 해봐야 책상 하나 놓으면 꽉 차는 수준이었다. 내년에 민준이 중학생 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자. 그때까지만 참아. 그때까지? 그때까지면 전세금이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아? 지금도 2억에서 2억 5천으로 올라달라고 하는데. 세라의 말이 맞았다. 집주인은 이미 계약 갱신 시점을 앞두고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집주인의 입장이었다. 그래도 무리해서 빚을 지는 것보단 낫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면 평생 이렇게 살겠네. 세라는 한숨을 크게 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태준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아빠, 우리 집 언제 사요? 민준의 순수한 질문에 태준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대답했다. 곧 사자.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인지는 태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세라 실장님,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금요일 오후 학원 상담실에서 학부모 면담을 마친 세라에게 정도윤이 다가왔다. 45세인 그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였지만 다른 학부모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다. 명품 시계에 깔끔한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아, 네. 좋죠. 세라는 가방을 챙기며 미소를 지었다. 사실 도윤에 대한 소문은 이미 학원 전체에 퍼져 있었다.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 여러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학원 근처 카페에 앉자마자 도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지난 2년간 이 지역 아파트 가격 변화인데 거의 50% 가까이 올랐어요. 화면에는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차트가 떠 있었다. 세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래프를 바라봤다.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정부 정책을 제대로 분석해보면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도윤의 말에는 확신이 넘쳤다. 그는 능숙하게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설명했다. 재개발 계획, 지하철 연장 공사, 대기업 이전 계획까지. 실장님도 투자에 관심 있으시죠? 이 나이에 전세 사시는 걸로 아는데. 도윤의 말에 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남편과의 갈등이 떠올랐다. 아, 네. 사실 저희 남편이 너무 신중해서요. 집 사자고 해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아,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안전만 추구하다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라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기만 한다고요. 카페에서의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세라는 남편에게 회식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실장님 같은 분이 왜 아직도 전세를 사세요? 충분히 능력 있으시잖아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도윤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세라는 평소 마셔보지 못한 비싼 와인의 향에 기분이 좋아졌다. 글쎄요. 저희 남편이 워낙 보수적이라서요.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해요. 부인이 고생하는 걸 모르는 거죠. 도윤의 말에 세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남편에 대한 불만이 하나둘씩 터져나왔다. 맞아요. 저도 뭔가 이루고 싶은데 남편은 항상 안 된다고만 하거든요. 실장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도윤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세라의 손을 살짝 덮었다. 세라는 당황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일이라고 하시면 부동산 투자요. 제가 아는 매물 중에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재개발 확정된 지역인데 아직 소문이 안 났거든요.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복잡한 개발 계획서와 수익 예상 그래프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지역에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최소 2배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2배요? 세라의 눈이 반짝였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 돈이면 아파트 계약금은 충분했다. 네,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잘하면 3배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투자금이 얼마나 준비하실 수 있어요? 세라는 잠시 망설였다. 생활비 통장에 모아둔 돈과 적금을 합치면 5천만 원 정도였다. 남편 몰래 모은 돈이었다. 5천만 원 정도는 5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도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알면 남편분은 모르셔도 되잖아요. 투자해서 수익 나면 그때 말씀드리시면 되고요. 도윤의 제안은 솔깃했다. 성공하면 남편을 놀라게 할 수 있고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방도 만들어줄 수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가 사라져요. 이런 매물은 빨리빨리 결정해야 하거든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도윤은 세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실장님, 저를 믿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세라는 도윤의 말을 되새겼다. 남편의 신중함이 갑자기 우유부단함으로 느껴졌다. 도윤 같은 남자와 함께라면 정말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세라는 조용히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여보, 나 잠깐 은행 다녀올게. 화요일 오전 세라는 남편이 출근한 후 서둘러 집을 나섰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도윤이 말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은행 창구에서 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 통장에 돈을 모두 인출했다. 총 5천만 원. 결혼 후 15년간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큰 돈을 인출하시는데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은행원의 친절한 확인에 세라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투자 때문에요.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요즘 부동산 투자 사기가 많거든요. 은행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세라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도윤은 다른 사기꾼들과는 달랐다. 그의 자신감과 전문성은 진짜였다. 도윤 씨, 투자 결정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도윤에게 세라는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다. 도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잘 결정하셨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도윤은 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세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계약서는? 계약서는 등기 완료되면 드릴게요. 지금은 예약 단계라서요. 도윤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세라로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이 지역 보세요. 도윤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서울 외곽의 한 개발 예정지였다. 여기가 바로 재개발 확정된 곳이에요. 3년 후면 신도시가 될 거고 지하철도 연결될 예정이라고요. 지도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표시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지금은 외져 보여도 개발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강남도 예전에는 논밭이었잖아요. 도윤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님,
제가 특별히 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투자자들은 몰라야 하고요. 도윤은 세라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숨결이 세라의 목을 스쳤다. 저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도윤의 말에서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세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돈을 건넨 후 도윤은 세라를 근처 호텔 라운지로 데려갔다. 투자 성공을 축하해서 샴페인 한 잔 어떠세요? 고급스러운 라운지에서 도윤은 샴페인을 주문했다. 세라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해했다. 실장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윤의 갑작스러운 말에 세라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평소에도 생각했는데 오늘 특히 더 아름다워 보여요.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다. 저 기혼자인데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도윤은 테이블 너머로 세라의 손을 잡았다. 세라는 손을 빼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 둘 다 원하는 건데. 도윤의 말에 세라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에 대한 불만, 평범한 일상에 대한 권태, 그리고 도윤에 대한 호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함께라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도윤은 세라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유혹적이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세라는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도윤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 성공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까지. 실장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도윤은 세라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세라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세라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늦은 회식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갈 것 같아. 호텔룸에서 도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세라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짜릿함과 흥분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예요. 도윤은 세라를 안으며 말했다. 세라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 순간이 좋았다. 투자금은 언제쯤 수익이 날까요? 곧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도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세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도윤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그제서야 세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5천만 원이 없어졌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세라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도윤과 연락이 안 되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돈이 돌아와? 태주는 주먹을 꽉 쥐며 화를 참고 있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다. 계약서는? 등기부등본은? 뭐라도 받은 게 있어? 그 사람이 나중에 준다고 했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태준의 함성에 방에서 공부하던 민준이 고개를 내밀었다. 부모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민준은 무서워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5천만 원이 아니라 당신은 신뢰를 날려버린 거야. 태준의 말에 세라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난 당신처럼 현실만 보는 사람이 싫었어. 나도 뭔가 이루고 싶었다고. 세라의 고백은 후회이자 절규였다. 그동안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그것도 남자하고. 태준의 말에 세라는 깜짝 놀랐다. 불륜 사실까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 남자 전화번호로 수소문해 봤어. 알고 보니까 전문 사기꾼이더라. 당신만 당한 게 아니야. 태주는 스마트폰을 세라에게 보여주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도윤이라는 이름의 사기꾼에 대한 제보글들이 가득했다. 부동산 투자 사기에 연애 사기까지 겸하는 놈이더라. 당신 같은 중년 여성들을 노린 전문가야. 세라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다. 도윤의 달콤한 말들,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라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경찰서는 갔다 왔어? 응. 신고는 했는데 돈 돌려받기는 힘들다고 하더라. 세라의 대답에 태주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15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내의 배신이 더 큰 상처였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집주인이었다. 안녕하세요. 계약 갱신건으로 왔는데요.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전세금을 2억에서 2억 8천으로 올려야겠어요.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8천만 원 인상. 태준과 세라는 서로를 바라봤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집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다음 달까지 결정 안 하시면 계약 해지해야 해요. 집주인이 나간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전세금도 없고 새로운 집을 구할 돈도 없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까? 세라의 질문에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게다가 지금 대출 규제가 심해서. 그날 밤 부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민주는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눈치채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못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집을 나와야 했다. 가진 돈으로는 변변한 전세집을 구할 수 없었다. 결국 선택한 곳은 지하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민준이 좁고 어두운 지하방을 보며 물었다. 세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응, 잠깐만 사는 거야. 곧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태준이 아들을 달래며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이사 첫날 밤 세라는 태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우리 이혼해야 할까? 세라의 말에 태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분명 화가 났고 실망했고 아내를 용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5년의 결혼 생활과 아들 생각을 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일단 민준이 때문에라도 버텨보자.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걸릴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지하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그들의 초라한 현실을 비추고 있었다. 한때 내 집을 꿈꾸던 부부는 이제 반지하 월세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희망적일지 절망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지하방 생활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세라는 매일 아침 민준을 학교에 보낸 후 혼자 동네를 걸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발걸음은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멈췄다. 창문에 붙은 금매 아파트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았을 텐데 이제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 집은 욕망이 아니라 버리구나. 세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것은 우연히 지나가던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었다. 아주머니, 집 찾으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세라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집을 찾을 자격도 여유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라는 태준을 생각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돌아왔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집에서 하는 말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응, 저녁 차려놓았어요. 민준이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필요한 대화만 나눌 뿐이었다. 태준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실망감이 묻어났고 세라는 그런 남편을 마주보기가 힘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예전 같지 않아요. 12살 아이도 느낄 만큼 집안 분위기는 메말라 있었다. 무슨 소리야? 똑같은데. 태준이 대답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는 아빠 엄마가 많이 웃었는데 요즘은 안 웃어요. 아이의 순수한 지적에 세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 전체가 불행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세라는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준은 신문을 읽다가 잠시 멈춰 세라를 바라봤다. 다시 시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예전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부부로 돌아가는 거. 세라의 말에 태준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세라야, 신뢰라는 건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가 어려워. 알아. 하지만 노력해보고 싶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노력할게. 태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분명 아내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컸지만 15년의 세월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집부터 찾지 말고 사람부터 찾자. 태준의 말에 세라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뜻이야? 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문제였어. 집부터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관계부터 회복하자는 뜻이야. 세라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동안 자신이 집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서로 솔직해지자. 그리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신뢰를 쌓아가자. 태준의 제안에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잘못이 있었어. 당신이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걸 너무 막았나 봐. 태준의 고백에 세라는 놀랐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날 밤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앞으로는 큰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서로 상의하자. 그리고 작은 성취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자.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민준이 방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부모가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태준을 배웅하며 말했다. 오늘도 수고해. 응, 너도.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의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태준이 출근한 후 세라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차근차근 다시 쌓아가자. 지하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세라의 얼굴을 비춰주었다. 비록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말했다. 엄마,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왜? 예전처럼 웃고 있어서요. 아이의 말에 세라와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건축은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집이 아닌 마음부터, 신뢰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